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변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에서의 예, 오명을 지금 벗어날 수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이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두 편의 영상은 일단 앞서 보신 것은 지난 8월 10일 채널A가 주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토론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고의 역적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비판을 했던 조경태 당시 후보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넉 달 만에 이 영상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은 최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몫으로 부산의 육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설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한가? 저도 어제 확인해 보려고 꽤 열심히 취재했는데요. 실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께 좀 직접 여쭤봐 달라.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쭙습니다. 예, 어제 티타임이 있었어요. 평소에 대통령 티타임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데 어제는 청와대 첫날이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강효정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티타임이 좀 길어졌대요. 한 25분 정도 더 길어져서 1시간 10분 정도 티타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고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를 슬쩍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훈 장관 누가 추천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사는 철통보안과 같아서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도 3실장 가운데 아마도 강훈식 실장 정도만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석급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홍보수석도 발표 한 1시간 전쯤 전해받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라는 후문이 돌기도 합니다. 살짝 곁나가면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해훈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내가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의 인사는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초특급, 특급 보안이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출신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바로 그 영상입니다. 비록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부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시그널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다면 전재수 전 장관의 공소시효는 내일이 만료됩니다. 반대로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죠. 경찰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기소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가운데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더 취재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차기 전재수 장관의 후임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 의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다.
라고 밝히고 만일 대통령으로부터 함께하자라는 제안이 온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운 후보처럼 장관직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물으니 현재 국민의힘 우리 당이 엉망이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상태라 본인은 당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안이 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을 제대로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국힘의 중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해운 후보자 발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쓰임이 있는 거 아니겠냐.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은 향후 매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힘 고립. 굉장히 위중한 문제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조경태 의원이 만났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태세 전환할 거고 공천 룰도 파격적으로 변화하라고 본인이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가 장동혁 발로 도입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국민 참여 100%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5대5 당원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이거를 7대3 당원 7, 여론조사 3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전망도 있는데 아예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열어버리는 거죠. 당원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후보로 누가 좋은지. 그런데 당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어제 이해운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힌 일성은 당성이었습니다. 당성이 취약한 사람들, 해당 행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연 이렇게 조경태 의원 주장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시장 도전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름이 있는 경우 언제든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부산이 해마다 인구가 2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서 시민이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부산시장으로 봉사할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해훈, 조경태 그리고 임기 초반 유승민 총리설까지 어제 보도가 됐죠.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오후 7시 46분 국민일보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재명 정부 인사의 부는 보수 바람 등으로 각을 세워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권오을 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어제 그 매불쇼에 출연했던 누구죠? 대변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반부터 그 경제 관련 인재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등을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그리고 내 편만 쓰지 않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기본 인사 원칙 방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해봐도 국힘 쪽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그 존재감이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겠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요. 그리고 그 작업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냐.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모두 인사가 보수 인사로 기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윤 어게인까지 주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
단절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대통령 판단은 적재적소의 일을 맡기되 국민 판단에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놓았습니다. 그럼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혜원 후보자? 그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다 한 세트로 포함해서 대통령은 인사로 보고 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경청수석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육부총리 두 사람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국민 보시기에 부적합한 후보다라고 하면 지명 철회도 결단한다. 따라서 인사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저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정말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농민단체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판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함께했던 사람을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어두고 다양한 토론, 오늘 또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열릴 예정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국익에 봉사하는 최우선의 인사가 누구냐 이걸 진영에 상관없이 판단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뜻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에 다시 공을 이 후보자에게 넘기고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검증받아 실력으로 돌아오라. 이런 거 아니겠냐 해석이 나옵니다.